그래서 칭찬과 경쟁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칭찬 하면은 이제 유능감을 들게 하는 거죠. 과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할 때, 의무형으로 잘했습니다. 뭐 할 만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칭찬을 듣는 사람에게 과제 수행을 하는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보형, 유능감을 증가하는 말은 잘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고객을 따뜻하고 진실되게 대하는 것을 봤어요. 이랬을 때는 뭔가 의무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고 있구나. 나의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었어.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결과 중심의 경쟁, 압력이죠. 이런 경쟁은 통제형의 성격이 있을 때는 그냥 최선을 다합시다. 그냥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정보형 성격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승리를 위해 이런 것을 집중합시다. 이렇게 짚어주면은 유능감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언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자기 결정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결정하기보다는 남이 결정해 준 것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죠. 제일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무동기입니다. 이런 무동기는 조절이 되지 않는 무조절이고요. 조절 과정이 무의도적, 비가치적, 통제 결핍이죠. 그래서 아까 무동기인 사람에게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은 거의 제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거보다는 좀 나은 외재적 동기가 있습니다. 외재적 동기에는 이제 4가지의 조절이 있는데요. 외적 조절, 응종, 따르게 하는 거죠. 외적 보상,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휴가를 준다거나 처벌, 이거 같은 경우는 처벌이 뭐가 있을까요? 평가를 안 준다거나 인력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사 조절 이런 거는 이제 자아에 관여하고 자기 통제나 내적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이 외재적 동기에서도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재적 동기에 가까운데요. 동일시 조절, 이제 개인적인 중요성을 느끼고 의식적으로 가치화를 하는 것입니다. 통합 조절, 이 부분은 외적, 내사, 동일시를 모두 합한 걸로 이제 일관성을 갖게 되고 자각을 하고 자기와 통합을 하게 됩니다. 내재적 동기는 내재적 조절을 하게 되고 흥미, 즐거움, 선천적인 만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업무나 일들이 대부분 저 외재적 동기예요. 어떠한 지시에 따라서 아니면 어떠한 업무 분장에 따라서 이제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외재적 동기를 정말 이런 응종이나 처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필요한 이유, 이 일의 결과, 그리고 나의 발전, 이런 걸로 통합 조절로 가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내재적 동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알아서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방향만 정해주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 결정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재적 동기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나는 왜 재활용을 하는가 라는 명제를 볼 때 외재적 동기에서 외적 조절, 아까 봤죠? 결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깡통 하나하나마다 5센트를 벌기 위해서 재활용을 한다, 이거고요. 내사 조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나는 내 자신에 좋게 느끼기 위해 마땅히 재활용을 한다, 이거고요. 동일시 조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환경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한다. 통합 조절, 나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나는 현재의 나 자신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한다.
이렇게 자기 결정이 좀 높게 보이죠. 그래서 흥미없는 활동을 하도록 동기화시키기, 이게 사실 이제 리더가 어쩔 수 없이 항상 하는 그 일들이죠. 그래서 외적 동기화를 좀 더 자율적인 형태로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흥미롭지 않은 활동을 하는 동안에 더 노력을 쏟는 것이 유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까라면 까가 아니라,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 이거고요. 흥미 육성, 상황에 대한 흥미를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시킨다. 개인적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활동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사실 칭찬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이한 점, 아니면 어떤 활동 자체가 흥미가 있는 것을 찾아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까는 이제 리더가 동기부여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고요. 이제 활동을 하는 팀원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을 왜 할까? 어떤 분들은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출세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니까 합니다. 사실 저도 먹고 살려고도 일을 해봤고요. 출세하려고도 일을 해봤고요. 좋아하니까 또 일을 해봤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하지만 먹고 살려고만 하면 의무감이 들고 피곤합니다. 재미도 없고 탈출하고 싶습니다. 출세하려고 하면은 경쟁심과 이제 각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피곤하죠, 이것도. 하지만 출세라는 꿈을 위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니까. 일 자체가 즐겁고 보람을 느끼고, 나 자신도 발전시킬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이런 기분을 느끼면 사실 피곤하지도 않고 경쟁심을 느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호락입니다. 이제 공자 논어의 옹합편에서 했던 말인데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며 좋아하는 자는 즐겨하는 자만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식을 위해서, 그냥 알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 일 자체를 좋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긍정적인 시야로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즐겨하는 자는 어떤 일을 이제 달인처럼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일을 자기만의 색깔을 통해서 이제 예술성을 만들면은 이렇게 즐겨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약입니다. 내재적 동기는 지속성, 창의성, 고품질의 학습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제 외적 보상을 부과하는 것은 내재적 동기와 학습의 질을 손상시킨다. 그렇지만 이제 외적 보상에서 예상되지 않은 보상은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칭찬과 경쟁은 정보적 성격으로 유능감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외적 동기화를 위해서는 합당한 근거와 흥미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기보다는 좋아하기, 좋아하기보다는 즐기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일에 대해서 저의 단상을 학습하고 정리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